세계를 화합시킨 평화의 상징 1988년 서울올림픽 그리고 30년 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 두 대회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치러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요. 그런데 이 두 대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 기록될 만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래요? 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냉전 시대. 특히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미소 대립은 최악으로 치달았는데요. 그래서 1980년에 개최된 모스크바 세계 스포츠 대회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60여 개국이 불참을 선언. 맞아요. 또 4년 뒤 치러진 1984년 LA 세계 스포츠 대회는 소련을 포함한 동유럽 18개 나라가 불참하며 반쪽짜리 대회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4년 뒤인 1988년 과연 대회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무색하게 무려 159개국이 참가, 당시 세계 스포츠 대회 사상 최대 참가국 수를 기록하며 세계 평화를 한 발짝 앞당긴 제24회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가 개최가 됐던 겁니다. 정말 사상과 이념을 넘어서서 손에 손잡고였어요. 진짜. 세계 대회만에 뭐 진영과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참여한 대회가 된 거죠. 자, 그리고 30년 뒤 전 세계가 스포츠로 하나가 됐던 평창 동계 스포츠 대회 직전에도 전 세계를 차갑게 얼어붙게 한 또 다른 냉전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맞아요. 또 미국을 향한 거침없는 도발에 핵 전쟁까지 거론되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됐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미사일 발사 뉴스를 매일 접했던 것 같아요. 네. 무서웠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요, 북한이 2018 평창 세계 스포츠 대회 참가를 선언.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진정한 인류의 화합과 세계 평화를 실현하며 당시 대회 슬로건이었던 하나된 열정을 전 세계에 보여준 대회로 기록됐습니다. 야, 근데 두 대회 모두 이제 스포츠 이벤트 이상의 의미가 있었네요. 그죠? 우여곡절도 많았고 의미도 크고. 그래서요, 저는요, 세계 평화의 역사 한 획을 긋은 두 세계 스포츠 대회를 잊지 말자라는 의미로 이 성화봉을 21세기 문화재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먼저 1988년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 성화봉은 8월 23일 그리스에서 채화돼 8월 27일 한국에 무사히 도착. 무려 1,467명의 손을 거치며 4,168km의 거리를 이동했고요. 성화봉송의 마지막 주자는 대한민국 최초의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와 아시안게임 육상 금메달 3관왕 임춘혜 선수였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성화봉을 건네받은 최종 점화자는요, 국민대표 3인으로 당시 선마을 선생님 정선남 씨, 마라톤 선수 김원탁 씨, 소녀 무용가 손미정 씨였습니다. 그리고 30년 뒤인 2018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뜨거운 평화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 평화를 상징한 첫 한국인 성화 봉송 주자, 영원한 캡틴 박지성 선수부터요. 이야. 박보검, 유재석, 이상화, 차범근 등 연예인, 스포츠 스타, 일반인까지 총 7,500여 명에 의해 성화봉이 운반됐고요. 최종 점화자인 피겨 퀸 김혜라 선수의 화려한 피겨 연기 끝에 평창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영광이네요, 진짜 저. 와. 1988년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 성화봉은 현재 수정구 체조 경기장에, 2018년 평창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 성화봉은 평창 올림픽 기념관에 전시 중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스포츠 축제라고만 생각하면 뭐 그렇게 문화재까지 할 정도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미가 있잖아요. 세계의 어떤 그 화합과 평화라는 거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문화재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특종입니다. 평화의 상징 성화봉 외에도 1988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계 스포츠 대회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가 열렸던 서울 종합운동장, 이 주 경기장입니다. 이 경기장 역시 21세기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꼭 들르는 명소 있지 않습니까? 맞아. 네, 고대 로마 제국의 상징이자 고대 경기장으로 쓰였던 이 콜로세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1,9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88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 의미와 우리 스포츠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해봤습니다.
88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는 우리 근현대사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행사였습니다. 그런 만큼 뭐 2000년 후까지 보존될 어떤 의미가 있죠. 있죠. 네.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의 이 메인 스타디움 서울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은요. 국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국내 최고 권위의 건축가 김수근 씨께서 조선 백자의 우아한 곡선미를 따서 설계한 곳인데요. 약 7만 석의 관중석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경기장입니다. 특히 한강의 기적을 보여주듯 한강에서 시작된 개회식은요. 성화봉송, 보싸움,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특히 길이 남을 희대 명장면, 굴렁쇠 소년의 퍼포먼스. 그리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에 울려 퍼진 노래. 손의 손잡. 노래도 좋았어요. 야, 저런 거는 진짜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처음 보는 장면이었을 거예요. 국민들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줬죠. 그뿐만 아니라 개최 당시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는요. 발전한 한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며 가난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탈피했고요. 세계는 서울, 서울은 세계. 이렇게 대회 당시의 표어처럼 대한민국의 다양한 국가들과 교류하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국제적 도시로서의 도약을 보여준 이 영광스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오랫도록 보존하기 위해 이 서울 종합운동장 이 주 경기장을 21세기 문화재로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21세기 문화유산 답사기 19 7위를 공개합니다. 우주를 향한 첫 발걸음. 오래전 인류에게 하늘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는데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하늘의 이치를 깨닫기 위한 연구와 도전은 계속되어 왔고요. 1669년 조선시대 천체 관측기구인 혼천이는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로 지정. 그렇다면 천체 관측을 넘어 우리나라에서 하늘로 쏘아 올린 이것이라면 21세기 문화재에 지정될 만한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손색이 없다 생각하는데 과연 그 정체가 뭔지 두 기자님은 짐작이 되십니까? 뭐 우리별 맞습니다. 우리별 1호. 우리별 1호. 1992년 8월 11일 프랑스령인 기아나의 쿠르 우주기지에서 쏘아 올린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입니다. 사실 우리별 1호를 발사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인공위성 불모지였는데요. 이에 카이스트의 고 최순달 교수는요. 인공위성을 부여하지 못한 국가는 암흑 속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최순달 교수의 지도 아래 우리나라의 젊은 과학도들이 영국 서리대학교에서 유학하며 인공위성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영국의 도움을 받아 제작된 우리별 1호. 우리별 1호를 통해 남극 세종기지 연구원들이 한국과 데이터 메시지를 주고받았고요. 우리별 1호가 지구 표면을 촬영, 우주에서 찍은 한반도 사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별 1호는 대한민국 우주기술의 초석이 됐는데요. 우리별 1호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1993년 국내산 부품으로 제작한 인공위성 우리별 2호 발사에 성공. 그리고 그 결과 1995년 통신위성인 무궁화 1호, 99년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1호, 그리고 2013년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까지 우주에 쏘아 올리는 성과를 이룩했는데요. 그러면 좀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네. 그때 쏘아올린 우리별 1호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1992년에 발사한 우리별 1호의 설계 수명은 5년이었는데요. 하지만 1997년 임무가 종료된 뒤에도 더 작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마지막 교신을 끝으로 우리별 1호는 우주 속으로 사라졌는데요. 아쉽다. 대신 현재 나로 우주센터 우주과학관에서 우리별 1호의 모형을 전시, 그 역사적 가치를 기리고 있습니다. 본체는 없어도 설계도는 남아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별 1호 설계도와 함께 그 모형을 문화재로 이렇게 또 보존하면 되겠네요. 나의 21세기 문화유산 답사기 19 6위를 공개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역사의 한 페이지. 2017년 9월 서울 종로구에서는 이 동상을 공공조형물 1호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동상의 정체는 지난 2011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가 진행된 지 1000회를 맞아 세워진 최초의 평화의 소녀상이었습니다. 아마 전쟁 피해자들을 저렇게 기념하기 위한 동상은 세계에도 그렇게 흔하진 않을 거예요. 이 평화의 소녀상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거칠게 잘린 머리카락은 일본 정부로 인해 부모와 고향으로부터 강제로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꽉 쥔 두 주먹은 위안부 강제 노약 사실을 부인하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일본에 맞서 강력히 싸우겠다는 의지가, 또 발꿈치를 들고 있는 맨발은 해방 이후 고향에 돌아왔지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편히 정착하지 못한 할머니들의 서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상의 한 가지 특이한 점. 분명 소녀상이지만 바닥의 그림자는 허리가 긴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과 고통스러운 삶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런 중요한 상징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들어서자 평화의 소녀상은 빈 협약에 저촉됩니다. 당장 철거하십시오. 일본 정부는 빈 협약 22조 2항, 국가는 외국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하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아니, 사과라도 하면서 품위를 얘기해야지. 인정도 안 하면서 품위를 지키지. 자, 그런데 제가 앞서 2017년 서울시 종로구에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지정된 공공조형물은 마음대로 옮기거나 해체할 수가 없어서요. 평화의 소녀상이 함부로 철거, 이전할 수 없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거라고 합니다. 잘했네요. 잘 됐네. 꾸준히 신경을 쓰고 그 뜻을 계속해서 기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21세기 문화유산 답사기 19, 5위 공개합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대한민국은 어느덧 IT 앤 모바일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이제는 외국에 나가면 대한민국 제품이 아마 가전 모바일 제품으로는 최고 품질일걸요. 그래서 제가 추천할 21세기 문화재 후보는 1988년 S사가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휴대폰입니다. 야, 저건 사실은 휴대라고 하기에는 좀 크긴 해요. 예. 자, 안테나 길이까지 합치면 무려 40cm입니다. 무게는 0.7kg이고요. 게다가 당시엔 통화 품질도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지금의 스마트폰과 비교하면 크기나 기능 면에서 한참 부족해서 이게 무슨 역사적 가치가 있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국내 최초의 휴대폰이자 S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초석이 된 그 전화기입니다. 사실 뭐 그 전에 S사라고 하면 TV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이 주력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모바일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된 걸까요? 1983년 미국 M사에서 세계 최초의 상용 휴대폰을 출시, 전 세계에 새 바람을 일으켰죠. 이에 S사는 휴대폰이 미래 산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판단. 당시 1급 비밀이었던 휴대폰 제작 기술을 파헤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술진들은 외국에서 휴대폰 10대를 구매, 휴대폰을 뜯어서 분석하며 제작법을 깨우쳤습니다. 1988년 세계 스포츠 대회 개막식 날 IOC 위원들에게 S사에서 만든 국내 1호 휴대폰을 증정하며 S사 휴대폰을 세상에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출시 당시에는 큰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S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최초의 휴대폰을 발판으로 점점 진화를 거듭했고요. 심지어 야심차게 선보인 휴대폰 애니비가 사업 초기 불량률이 10%를 넘자 15만 대의 휴대폰을 쌓아 일명 화형식까지 감행. 결국 S사는 전 세계 휴대폰 업계의 선두주자로서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을 널리 떨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S사의 국내 1호 휴대폰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게요.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의 진공관식 라디오와 우리나라 최초의 흑백 텔레비전이 국가 등록문화재에 등재됐다고 합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도 등재됐다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최초 1호 휴대폰도 등록이 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